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어떤 겁니까? 요즘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네. 복직한 경우에 네.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네. 사실은 숨어있는 네. 아주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광고팀장 사례고요. 네, 네. 예, 광고팀장이 2015년 네. 12월 30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가 2015년 12월 29일자로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 하루 전에 네. 면 팀장을 시킵니다. 네. 예. 그리고서 1년을 육아휴직 갔다가 2017년 1월 3일날 이제 광고팀 팀원으로 네. 이제 복직한 사례입니다. 발령이 2017년 1월 3일 팀원으로 발령이 났네요. 네. 광고팀 팀원.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쟁점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인데 네. 이렇게 알려졌어요.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이제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시켰는데 정당한 판단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정당성 인정됐다 이렇게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것은 사실관계가 좀 왜곡된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분은 육아휴직 전에 하루 전에 팀장에서 면팀장 발령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 팀원 신분에서 육아휴직을 갖고 네. 그리고 팀원 신분으로 이제 육아휴직 복직이 낸 이런 사례거든요. 네, 네. 요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육아휴직을 갈 때 팀원인 경우에는 이제 뭐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팀장 등 보직자가 육아휴직 갈 때는 사실은 회사도 고민이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복직할 때 다시 팀장으로 복직시켜줘야 되나 이런 부담 때문에 네. 이제 육아휴직 전에 요 사례와 같이 면팀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판결이 헤드라인으로 기사로 나가니까 봐 광고팀장 면팀장하고 그냥 팀원 복귀시켜도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귀결되는 요것이 좀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좀 쟁점을 조금 깊이 있게 네. 접근을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법률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죠.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에서 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육아휴직 복직과 관련된 것을 떠나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만약에 면팀장을 시키는 것이 만약에 이분의 육아휴직에 기인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더니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을 우리는 잘 봐야 되고, 네. 근데 물론 이 사례, 지금 판례에서는 사실은 이분이 다면평가 등 이 결과를 볼 때 이제 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장을 면하는 면팀장 발령 자체가 이제 정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것인데 만약에 이 사례와 같지 않고 정상적으로 팀장을 잘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면팀장을 시켜버리면 그거는 그 팀장 발령 자체가 면팀장 발령 자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그 모직해임이 이미 육아휴직 신청 전에 있었다. 모직해임 논의가 있었어요. 이제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판결을 보면 나오는데 네. 뭐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육아휴직 신청했으니까 네. 면팀장 해야지 뭐 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 판결 전에 네. 사실은 2022년 6월에 네. L 쇼핑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네. 그 L 마트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마트 생각해 보시면 1층은 식품 매장이고 2층은 보통은 뭐 생활문화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마트의 이 조직 구조가 점장이 있으면 그 생활문화 매니저, 그 다음에 식품 매니저, 지원 매니저 이렇게 이제 리더가 네. 세 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들이 그 리더 밑에 매니저 밑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구조인데 생활 매니저, 담당 매니저가 이제 육아휴직을 갔는데 복직을 식품 그 냉동 영업 담당으로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라 하면 여기서는 팀장이죠. 사실상 팀장이죠. 근데 관리자죠. 그 사람을 이렇게 마트 우리 가보면 네. 냉동 코너 그렇죠. 거기에 이 담당자로 예, 발령을 낸 거죠. 예, 그랬더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육아휴직 복직 자체가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업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금을 동일하게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도 시사점이 좀 있는데 네. 뭐 같은 업무가 아니고 그냥 임금만 맞춰주면 되잖아.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도 오해다. 예, 상당히 위험한 네. 그런 접근일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의 성격도 잘 보고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자, 뭐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으로 얻어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네. 상황이에요, 기업이. 왜냐면 이제 육아휴직자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팀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팀장급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을 하죠. 네. 그래서 때 이제 반드시 이제 팀장으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제 네. 이런 고민을 많은 기업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원칙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팀장과 팀원은 같은 직무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같은 직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팀장이 육아휴직을 간다라면 당연히 이제 팀장으로 육아휴직 복직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칙은 그렇게 잡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육아휴직 복귀자가 갑자기 내가 1년 정도 쉬고 왔는데 팀장 업무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팀원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팀원 발령은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그것은 이제 근로자가 이제 내가 팀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전제겠죠. 예.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인사 원칙을 이제는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업무로 그럼 복귀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네. 정말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면담, 네. 그 다음에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이 판결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까지 좀 살펴봤는데 회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네. 그리고 직원분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합리적인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육아휴직과 관련된 영상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내용 참고하시고 건강한 인사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